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수료의 요율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수료를 억지로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공급 부족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같은 얘기도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입니다. 자, 오늘은 택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카카오가 당장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콜 몰아주기 논란이 있었죠. 이걸 다 오픈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수료예요. 수수료를 택시기사들이 원하는 만큼 낮추겠다라고 했어요.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 그리고 정부, 이 삼각 어떤 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정부가 개입하고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빠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승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택시 문제를 철저하게 승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인가? 택시를 잡기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연말에 택시 잡기 왜 힘든지 아세요? 카카오 블루에 가입을 해 있는 가맹 택시기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갓등이라고 그러죠. 이 택시 위에 등을 보면 T라고 써있는 이 네모난 이 직사각형 모양의 등을 달고 양옆에 카카오 캐릭터 랩핑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른바 카카오티 블루라고 해서 유료 가맹을 한 택시들인데, 이 택시들은 실제 버는 돈의 20%를 이 가맹 비용으로 카카오에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20%를 일단 받아가지만 나중에 16%에서 17% 정도 다시 돌려줍니다. 뭘로 돌려주느냐? 이 택시기사가 옆에 카카오 랩핑을 하고 다니잖아요. 광고비 명목. 그 다음에 택시기사가 운행을 하면서 이 수집을 하는 정보를 카카오가 그대로 받아갑니다. 이 정보에 대한 비용, 이런 명목으로 해서 17%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카카오 택시 기사분들이 내는 돈은 한 4%에서 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왜 문제 삼느냐? 택시 운행을 하고 10,000원을 받았다고 치면 20%를 줬으니까는 2,000원이 카카오 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카카오가 다시 1,700원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택시기사가 번 돈은 9,700원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입만 보고 거기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117%를 번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세액 구간이 1년 수익을 8천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이러니까는 내가 연말이 됐는데 올해 수입이 벌써 한 7,900이 됐다 이러면 무조건 손해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카카오가 17%를 돌려주는 것 때문에 나는 만져본 적도 없는 수입이 잡히는 걸로 되면 이게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럼 카카오는 애시당초 3%만 떼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남을 수 있어요. 여기서 카카오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수수료를 3%를 받고 있다 라고 하면 이 3%라는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지금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그 반사회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카카오가 받는 3%가 높다라고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기업의 ESG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기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카카오가 받아가면은 낼 수 있는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수료의 요율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도 안 냈으면 좋겠어요. 굳이 낸다면은 네. 상호 상생 관계에서 1, 2%면 되지 않겠어요? 100%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 저하입니다. 플랫폼의 수수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플랫폼 기업은 더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왜냐면 건당 받는 돈이 높으니까. 그러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향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수수료를 억지로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공급 부족이 일어납니다. 플랫폼 기업은 자신들이 더 할 수 있는 거를 더 열심히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좀 이건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정작 승객에게 가장 와닿는 문제는 콜 몰아주기를 없애냐 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바로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 멀리 가지 않는데 타도 되나요? 어디 가시는데? 강서구청이요.
아이고 가야죠. 멀리 안 가도. 저희 여쭤보니까 강서구나 양천구 가는 차들 여기서 타라고 하더라고요. 카카오에서 그냥 블로그 타고 가시면 되는데 가까운 데는 거기서 이렇게 단거리를 타면은 기사님 입장에서 좀 손해가 있나요? 네. 지금 내가 여기 아까 그 공항에 대기한 그 시간이 네. 1시간이야 1시간. 아, 1시간 대기하신 거예요? 1시간 대기해서 가까이 가면은 좀 짧은 거리니까 수입이 적잖아요. 우리가 택시를 운행할 때 1시간에 네. 2만 원을 잡아요. 2만 원. 그러니까 최소 1시간을 기다렸을 때 2만 원 거리는 나와야 되고 한 3만 원 거리 나오는 게 베스트인 거예요. 남으니까. 그런데 이걸 뭐 5천 원 나오는 거리를 가면 무조건 손해인 거죠. 이 고된 노동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려면 거리를 보고 승객을 골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시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건 택시기사분들의 입장이고 승객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또 이제 택시에 대한 불만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카카오의 알고리즘이에요. 카카오로 택시 부르시는 분들 알 텐데 미리 입력한 결제 정보로 아예 처음부터 결제를 누르고 타죠. 이런 경우에는 이 승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기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제 배차를 하는 거죠. 이 강제 배차 때문에 이 승객들이 골라타기 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료로 이용하는 우리한테는 콜이 안 온다. 그 유료 가입을 한 사람들한테만 콜을 물어주기를 하는데 이건 공정거래가 아니다. 똑같이 배분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콜이 많이 들어와서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이거를 무료로 사용하는 기사들과 똑같이 콜을 뿌린다면 누가 돈을 내고 가입을 하겠습니까? 카카오에서는 그래서 몰아주기란 표현을 되게 싫어해요. 이거는 알고리즘에 의한 거다. 콜 성사율이 높은 기사에게 더 많이 가도록 하는데 목적지를 가리고 승차를 이렇게 승객을 골라서 탈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유료 가입자가 당연히 콜 수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승차 거부 줄이려면 실제로 효과가 있었잖아. 근데 왜 이제 난리야? 이게 이제 카카오의 이 속사정인 거죠. 최근에 택시를 콜을 급할 때 바로 못 잡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학교 수업에 늦었는데 안 잡혀가지고 자취방에서 학교까지 그 거리가 짧으니까 다들 안 잡아서 그쵸. 그래서 블루를 그냥 불러서 승차 거부는 사실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소 한 번쯤은 다 당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사실 상당히 많이 당했고 할증이 붙는 시간에 딱 전후해서 콜 잡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경우에 3,000원 정도 웃돈을 주고 카카오를 부르면 승차 거부 없이 오잖아요. 이게 택시에게 승객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불만이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카카오가 이 알고리즘을 좀 뜯어 고쳐서 유료 가입을 하지 않은 기사분들에게도 같은 수로 콜을 뿌린다면 승객 입장에서는 골라받기를 하는 사례를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은 승객의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타다나 우버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다면 물론 초기 플랫폼 경쟁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들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택시를 부를 때 앱을 4개, 5개 켜고 부르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딱 하나만 켜고 부르는 게 편하세요? 하나죠. 플랫폼은 무조건 가장 덩치 큰 플랫폼이 이 시장을 장악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 결국은 하나만 살아남는 이 형태로 갔을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 택시에 있어서는 전 세계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좀 뒤처져 있습니다. 운송수단과 모빌리티의 만남은 이미 이제 요즘 얘기도 아니에요. 굉장히 옛날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팔 수 있는 특수한 우리나라의 제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교통수단이 있어야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어요. 1957년 무렵에는 시발 택시가 등장했습니다. 교통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인 택시를 권장을 했고 이러면서 준 하나의 혜택으로 이 개인 택시 면허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내가 자식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부인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남편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에게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약간 특이한 형태의 이 면허 거래 관행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면허가 하나의 재산권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이 많아요. 개인 택시를 하시다가 이제 정말 은퇴를 해야 할 때 다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즉 내 퇴직금이에요. 15년, 만 15년 됐는데 그때 한 6천 몇백 갔어요. 지금 더 올랐다고. 지금은 지금 몇 년 전에도 뭐 9,600까지도 가고 1억까지 갔는데 요즘에 조금 그렇게 가나 보더라고요.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실 때 다시 회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뭐 그 산 가격 이상은 받아야. 타다는 라이센스를 사지 않았어요. 근데 카카오는 라이센스를 사서 이거를 경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타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 라이센스 없이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택시기사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결국은 우버와 타다 같은 새로운 형태의 택시업은 우리나라에서는 퇴출이 된 거고 이 면허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살아남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 점유율이 95%까지 간 거고요. 이 안에서 택시기사분들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런데 뭐 새로운 피 수혈도 잘 안 되고 수익성은 점점 나빠지고 그런데 승객들에 대한 택시에 대한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규제라는 장벽에 둘러싸여서 그 어떤 신사업 혁신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 고려가 항상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이 민심 알아보는 취재할 때 택시부터 타거든요. 이게 택시기사분들에게서 이 좌지우지되는 민심의 그 어떤 양 이거를 숫자로 측정할 수 없지만 이거 무시 절대 못합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카카오가 알고리즘을 고치면서 강제 배차를 하는 이 수가 확 줄어들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승객 불만이 높아질 겁니다. 이러면 이제 단속 나가겠죠. 정부에서도 승차 거부를 없애라 라고 또 이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정부 정책이 이래도 되느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가 의도적으로 뭐 코를 몰아주기를 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는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이런 부분은 특정한 방식으로 꼭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어떤 사업자들에게 좀 강요를 하는 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산업은 오롯이 이 산업의 소비자들과 공급자들의 관점에서 쳐다봐 줬으면 좋겠어요. 여론을 통한 정책에 왔다 갔다 거리는 이 현상은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데 7,000원에서 8,000원 그 사이. 근데 아침에 택시를 부르면 안 잡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여의도 지금 못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안 가는 거죠. 마감하는 차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사실은 다 승차 거부죠. 기사들이 차라리 여의도를 안 가려고 그러지. 맥히니까 그 시간이면은 항상 똑같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을 다 뺏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데는 안 가려고 그러지. 수술은 내더라도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목적지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 아무리 사람들이 가자 그래도 안 가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거를 하면 너무 힘들으니까요. 쉴 시간이 없어요. 저거 할 때는 계속 콜을 쓰니까 강제 콜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강제 내가 받기 싫어도 무조건 받아야 돼요.